야, 아픔 보이냐? 남자의 손이 여자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곧 장님되는 주제에 돈이 필요해. 팔목에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갔죠. 눈도 못 보는 주제에 욕심은 왜 이렇게 많아?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남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입술이 터지면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애 죽겠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죽이기야 하겠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이러는 거지. 남자는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옥님이님, 다온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최다연은 영정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40을 갓 넘긴 나이에 홀로 남겨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죠. 다연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연아,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어. 남편 강민수가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저었죠. 조금만 더 있을게요. 엄마 얼굴 좀 더 보고 싶어서.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습니다. 다연은 그제야 영정사진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죠. 엄마, 나 잘 살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 최인옥 여사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딸을 키워냈죠. 젊은 시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푼푼이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가 붙을 때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웃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꼬마 빌딩 한 채를 마련했죠. 대단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3층짜리 작은 빌딩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에겐 평생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빌딩을 고스란히 딸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다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머니가 남긴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죠. 빌딩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관리 장부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서류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맨 아래에는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죠. 다연아, 엄마가 평생 모은 거다. 내 학비 대고 결혼시키고 남은 걸로 산 빌딩이다. 누가 뭐래도 내 거야. 꼭 지켜라. 다연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편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죠. 눈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닫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글씨가 겹쳐 보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다연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이 두 개로 보였죠. 텔레비전 자막은 뭉개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글씨는 돋보기를 써도 흐릿하기만 했죠. 처음엔 노안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안과는 달랐습니다. 여보, 나 눈이 좀 이상해.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죠. 뭐가? 글씨가 잘 안 보여. 자꾸 겹쳐 보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장모님 돌아가시고 고생 많이 했잖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민수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투였죠. 다연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그런 것들이 겹쳐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믿고 싶었죠.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멀리 있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죠. 운전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번져 보여서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난간을 꼭 잡아야 했죠. 한 번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을 베기도 했죠. 당근을 썰다가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피가 도마 위로 뚝뚝 떨어졌죠. 물건을 집으려다 옆에 있는 다른 물건을 쓰러뜨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 다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그러져 보였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몸까지 이상해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다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게 번지는 풍경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분식집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던 어머니. 빌딩 열쇠를 건네주며 뿌듯해하던 어머니. 엄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문장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꼭 지켜라. 다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당부만큼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다현은 병원 예약을 잡았죠. 내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별일 아니기를 바라면서 잠자리에 들었죠. 어쩌면 정말 스트레스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다현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사의 입에서 나올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안과 진료실이었습니다. 다현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죠. 각종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다현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가 문제예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다현 씨, 희귀성 시신경염입니다. 시신경염이요? 네.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흔한 질환은 아니에요. 다현은 두 손을 꼭 쥐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치료하면 낫는 거죠? 의사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빠르면 석 달 내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다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실명. 앞이 안 보인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 다만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희망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현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흐릿하게 번지는 빛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빛을 곧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창밖 풍경이 물에 젖은 수채화처럼 번져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엄마가 없는데 나까지 이러면 어떡해.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오말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도 옆에 있었죠. 병원 갔다 왔어?
뭐래? 민수가 물었습니다. 시신경염이래요. 치료 안 하면 석 달 안에 실명할 수도 있대요. 실명?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조기에 치료하면 회복될 수도 있대요.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래요. 다현은 힘없이 소파에 앉았죠. 말순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에휴, 팔자야.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다현을 바라보았죠.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쉬어. 피곤하겠다. 민수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다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민수야. 저거 진짜 장님 되는 거야? 의사가 그랬대잖아요. 아이고, 그럼 어떡해. 장님이랑 어떻게 살아? 다현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러게요. 나도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죠.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밥도 못 차리고 집안일도 못하고. 다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수가 잠든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다현은 살며시 방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시력을 잃으면 장님이라고요. 장님이랑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평생 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근데 지금 이혼하면 제가 나쁜 놈 되잖아요. 아픈 마누라 버린 놈, 일단 좀 두고 봐야죠. 다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죠. 소리내어 울면 안 됐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을 웅크리고 소리 없이 울었죠. 이 남자와 함께한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 해주려고 새벽부터 일어났고 사업 힘들다고 할 때마다 괜찮아질 거라고 등을 토닥여줬죠. 그런데 돌아온 건 이거였습니다. 장님이랑 계속 살 수 있을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현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엄마,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꼭 지켜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래, 지켜야 한다. 엄마가 남긴 것, 그리고 나 자신도. 다현은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절대로.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다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눈이 흐릿해서 칼질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손을 놀릴 수가 없었죠. 당근을 썰다가도 멈추고 눈을 비비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땅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다현은 별 관심 없이 양파를 썰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죠. 전문가들은 향후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말순의 표정이 보였죠. 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욕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거 봐라. 저거. 말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죠. 왜요? 저 뉴스 좀 봐. 땅값 오른다잖아. 다현이네 빌딩 있는데 아니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진짜네. 저기 우리 장모님 빌딩 근처잖아. 그치? 내 눈이 틀림없어. 말순이 씩 웃었습니다. 다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죠.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손이 떨렸죠. 저녁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말순이 연신 다연을 쳐다봤죠. 무슨 말을 꺼내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밥을 먹으면서 자꾸 눈치를 살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덜그럭거렸죠. 식사가 끝나고 다연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연아, 내 어머니, 그 빌딩 있잖아. 네 엄마가 남긴 거. 다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팔 생각 없어? 네. 뉴스 봤잖아.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이때 팔아야지. 다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말순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엄마가 남긴 거예요. 팔 생각 없어요. 아니, 왜? 돈이 얼만데. 지금 안 팔면 바보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야. 뭐? 내 사업 요즘 안 좋은 거 알잖아. 빚도 좀 있고, 빌딩 팔아서 정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그 빌딩은 엄마가 평생 모아서 산 거예요. 분식집에서 김밥 팔아서 어묵 팔아서 번 돈이라고요. 알아. 근데 장모님도 우리 잘 살라고 남긴 거 아니야? 이렇게 쓰는 게 맞지. 민수의 말에 다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빌딩 팔 생각을 하다니. 말순이 다시 나섰죠. 다연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민수 사업 망하면 너도 힘들어. 어머니, 그건. 그리고 네 눈도 안 좋다며? 빌딩 가지고 있어봐야 관리도 못할 거 아니야. 그 말에 다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력이랑 빌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장님 되면 빌딩 관리를 어떻게 해? 세입자 만나고 서류 보고 그런 거 다 눈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 생각을 해. 말순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박 사장님. 민수가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죠. 다연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빌딩이요? 아, 그 얘기. 네, 지금 가격이 제일 좋다고요? 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놓칠 뻔했죠. 아내 명의라서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가 돌아왔죠. 다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부동산 박 사장이야. 지금 빌딩 내놓으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대. 당신 벌써 부동산에 얘기한 거야? 알아보는 것도 안 돼? 좋은 기회잖아. 다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며칠 생각해보고 말할게요. 뭘 생각해? 지금 결정해야지. 기회는 안 기다려. 그래도 생각할 시간은 줘요. 다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민수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혀를 끌끌 찼죠. 고집은 누굴 닮아서 저래. 그날 밤 다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었죠. 흐릿한 눈으로 겨우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거야. 꼭 지켜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분식집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그 뒷모습이. 다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엄마, 나 지킬 수 있을까? 저 사람들한테서. 창밖으로 달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다현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직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쉽게 넘겨주지는 않겠다고. 엄마의 땀이 서린 그곳을 다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과 민수의 압박은 계속됐죠. 아침마다 말순이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다현아, 빌딩 생각해봤어? 어머니, 아직이요. 아직은 무슨, 얼마나 더 생각할 건데. 밥상머리에서도, 거실에서도, 부엌에서도 빌딩 얘기가 끊이질 않았죠. 다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수도 틈만 나면 말을 꺼냈죠.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봐.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안 와. 당신 사업 빚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 그건 좀 있어. 얼마?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현은 한숨을 내쉬었죠. 빌딩 팔아서 빚 갚으면 뭐가 남아요? 또 사업한다고 날릴 거잖아. 야, 그건 좀 심하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다현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현은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갔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려는데 안방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현은 물컵을 든 채 귀를 기울였죠. 네, 빌딩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안 판대요. 꿈쩍도 안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아내 명의인데. 강제로 팔 수도 없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말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수의 대답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민수가 놀란 듯 되물었죠. 장님이랑 살 거냐고요? 다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물컵을 쥔 손이 떨렸죠. 어머니, 그건 세장가요? 지금 그 얘기를 왜? 다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세장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빌딩 팔아서 사업체 빚부터 갚아야 세장가를 가던지 말던지 하죠.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일단 빌딩부터 팔아볼게요.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다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세장가.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버리겠다는 거였죠. 빌딩 팔아서 빚 갚고 세장가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다현은 조용히 주방을 빠져나왔죠.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아니, 둘 다였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한 세월이 떠올랐죠. 결혼식 날 평생 함께하자던 그 약속. 아플 때 곁에 있어주겠다던 그 맹세.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프면 버리고 재산만 챙기겠다는 거였죠. 한참을 울다가 다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현아, 꼭 지켜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다현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저 사람들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은 그저 돈줄이었습니다. 눈 멀면 쓸모 없어지는 존재였죠. 다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단단한 결의가 채웠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어.
엄마가 남긴 건 절대로. 그리고 나 자신도. 다현은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울지 않겠다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지켜내겠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흐릿하게 번지는 빛이었지만 다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죠.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생겨난 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현은 밤새 잠들지 못했죠. 하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죠.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그 불꽃이 앞으로 다현을 이끌어갈 거였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말순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빌딩 얘기뿐이었습니다. 다현아,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어머니, 저도 고민 중이에요. 고민은 무슨? 팔면 되잖아. 간단한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다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설거지만 했죠. 말순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야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 말에 다현의 손이 멈췄죠. 이기적이라니.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려는 게 이기적인 거라니. 하지만 다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했죠. 민수도 매일 압박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안에 결정해. 부동산 박 사장이 기다리고 있어. 왜 그렇게 급해요? 급하지. 빚 독촉이 얼마나 심한데.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해. 그건 당신 사업 빚이잖아요. 왜 내 빌딩으로 갚아야 하는데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빌딩?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니야? 그건 혼인 중에 번 돈이고 이건 상속받은 거예요. 달라요. 다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민수는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말순이 다현을 거실로 불렀죠. 민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다현아, 앉아. 말순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다현은 천천히 앉았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대답해. 빌딩 팔 거야, 안 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고 대답이나 해. 다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죠. 안 팔아요. 절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안 판다고요. 그 빌딩은 엄마가 남긴 거예요. 절대 안 팔아요. 2년이 끝까지.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생각 다 했어요. 안 팔아요. 왜 이렇게 고집이야? 가족 다 죽이려고? 가족이요? 다현이 씁쓸하게 웃었죠. 세장가 얘기하던 사람이 가족 운운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장님이랑 어떻게 사냐고. 빌딩 팔고 세장가 가겠다고. 민수의 눈이 흔들렸죠. 그건 그냥 한 말이야. 그냥요? 그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죠. 좋게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안 팔아요. 다현이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다현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 다현이 비명을 질렀죠.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힘이었습니다. 곧 장님 되는 주제에 빌딩이 무슨 소용이야. 민수가 소리쳤죠. 나요. 아파요. 아프면 도장 찍어.
그럼 놔줄게. 민수의 눈이 험악하게 빛났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거들었죠. 눈도 못 보는 주제에 빌딩이 뭔 대수라고 이 난리야.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팔목에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갔죠. 안 팔아요. 다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민수의 주먹이 올라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모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딩동, 딩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죠. 민수가 다연의 팔을 놓았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말순이 인상을 찌푸리며 현관으로 갔죠.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장복수라고 합니다. 고 최인옥 여사님 빌딩 관리인이에요. 다연이 고개를 들었죠. 사모님께서 생전에 작성해 두신 관리계약 문서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복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다연의 팔에 선명하게 찍힌 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도. 복수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따님께 전해드립니다. 다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죠. 감사합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결심이 서 있었죠. 문이 닫히는 순간 복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모님, 따님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혼자서라도 해내겠다고. 다연은 꾸준히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민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왔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애썼죠.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말순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또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 산책이요. 산책은 무슨. 눈도 안 보이면서. 다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죠. 싸울 힘도 없었고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 검진 날이었죠. 다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죠. 최다연 씨,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시신경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회복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럼 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다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살 수 있다. 앞을 볼 수 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따뜻하게 웃었죠. 환자분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다연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예전보다 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죠. 엄마, 나 살 수 있어. 앞을 볼 수 있어. 다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죠.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다연이 집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죠. 고개를 들어보니 장복수였습니다. 빌딩 관리인. 그날 서류를 전해주러 왔던 사람이었죠. 최다연 씨, 안녕하세요. 아, 관리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복수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괜찮으셨어요? 다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날 일을 떠올리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 마세요. 팔에 멍든 거 봤어요. 다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가 조용히 말했죠. 사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생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가요? 네. 딸이 힘들어하면 꼭 도와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라고.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복수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죠. 사모님이 남긴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와 함께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모님이 녹음해 두신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죠. 그리고 이 서류들 보세요. 복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빌딩 관련 모든 기록이에요. 관리장부 세입자 계약서, 명예 관련 서류까지. 다연이 서류를 넘겨봤죠. 여기 보세요. 사모님이 미리 법적 장치를 해두셨어요. 다연 씨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빌딩에 손댈 수 없게. 다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런 준비를. 사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사위분이 사업에 손대신다고 들으셨나 봐요. 복수의 말에 다연은 할 말을 잃었죠.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미리 대비해 두신 거였죠. 이 녹음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사모님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꼭 필요할 때 들으라고. 다연은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엄마, 이렇게까지 준비해뒀구나. 나 몰래. 복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연 씨, 두 분이 빌딩에 손 못 대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모든 증거 정리해뒀어요. 다연이 고개를 들었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복수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신 분이에요. 이제 그 은혜를 따님께 갚을 차례죠. 다연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수가 돌아간 뒤 다연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손에 쥔 서류와 녹음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죠. 다연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복수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다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죠. 남편의 폭력, 시어머니의 협박, 빌딩을 팔라는 압박, 그리고 세장가 운운하던 그 통화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강요죄, 폭행죄, 경제적 착취 시도까지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다연은 복수에게 받은 서류들을 꺼냈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겨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군요. 네. 관리인 아저씨가 전해줬어요. 대단하시네요. 법적 장치가 완벽합니다. 이 서류대로라면 남편분이 빌딩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다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빈틈없는 준비에 감사했죠. 변호사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뭔가요? 엄마가 남긴 녹음이래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같이 들어볼까요?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르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다연아, 엄마야. 다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사실 엄마가 걱정되는 게 있어.
내 남편 말이다. 다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사업 자금이라고. 엄마가 거절했더니 화를 내더라. 그때 알았어.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걸. 녹음 속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다. 빌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거야.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뒀어. 엄마 말 믿고 꼭 지켜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다현은 한참을 울었죠.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신 거였죠.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녹음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경제적 착취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죠. 다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할게요. 전부 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강요죄, 폭행죄, 경제적 착취 시도 전부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다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며칠 뒤 민수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이게 뭐야? 고소? 다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에요. 폭행하고 협박하고 강제로 빌딩 팔라고 한 거. 미쳤어? 가족끼리 고소를 해? 가족이요? 다현이 씁쓸하게 웃었죠. 장님이랑 어떻게 사냐고 하던 사람이 가족이에요? 새장가 간다던 사람이? 민수의 입이 굳었습니다. 말순이 거실로 뛰쳐나왔죠. 야, 다현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도 공범이에요. 뭐? 공범? 며느리 패는 거 옆에서 보고도 말리기는커녕 부추겼잖아요. 증인 있어요.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죠. 민수는 연일 경찰서에 불려다녔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강 사장, 아내 폭행으로 고소당했대. 진짜? 대출도 안 갚고? 거래처에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빚독촉은 더 심해졌죠. 민수의 사업은 벼랑 끝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박상배에게 전화가 왔죠. 강 사장님, 그 빌딩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땅값 폭등 얘기 좀 과장된 거였어요. 뭐?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급하게 팔면 손해보실 수도 있어요. 민수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죠. 그 집 시어머니, 며느리 빌딩 뺏으려다 고소당했대. 아이고, 체면이 뭐가 됐어.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졌죠.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말순이 이를 갈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다현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지켜냈어. 엄마가 남긴 거.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였죠. 다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피고인석에 섰죠. 한때 자신만만하던 그 얼굴이 초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죠. 피고인 강민수, 폭행 및 강요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대신 답했죠.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합니다. 방청석에서 말순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옆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현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다연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였죠. 재판이 끝나고 민수가 다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연아, 나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연은 차갑게 말했죠. 늦었어요.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달라져요? 다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님이랑 어떻게 사냐고 했잖아요. 새장가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건 그냥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말이 곧 마음이에요. 당신은 나를 짐으로 봤어요. 돈줄로 봤고, 그런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다연은 돌아섰습니다. 민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연은 민수에게 서류를 내밀었죠. 사인해요. 다연아, 제발. 더 끌면 당신만 힘들어져요. 깔끔하게 끝내요. 민수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죠. 그렇게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다연은 서류를 받아들며 생각했죠. 후련하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말순의 상황도 비참해졌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죠. 그 집 시어머니 아픈 며느리 팩에 놔두고 빌딩 뺏으려 했대. 아이고, 그런 몹쓸 년이 있나.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했죠. 말순이 왔네. 우리 자리 없어. 가족도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말순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바닥까지 떨어졌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 신청을 했죠. 거래처도 친구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혼자 남은 민수는 쪽방에서 살게 됐죠.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연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력은 거의 완전히 회복됐죠.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정상 시력이에요. 다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예요. 축하드립니다. 병원을 나서며 다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선명하게 보였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다연은 어머니의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죠. 대단한 빌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곳이었죠. 다연은 빌딩 앞에 서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에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죠. 엄마, 내가 지켰어. 엄마가 남긴 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엄마, 이제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다연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죠.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복수가 다가왔습니다. 다연 씨, 오셨어요? 네, 아저씨. 감사해요. 정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다연 씨가 해낸 거예요. 다연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못 해냈어요. 엄마 덕분이고 아저씨 덕분이에요. 복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다연도 웃었죠. 오랜만에 짓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연은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다연은 눈을 감았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식집에서 웃던 얼굴, 빌딩 열쇠를 건네주며 뿌듯해하던 얼굴,
누가 뭐래도 내 거야. 꼭 지켜라. 다현은 눈을 떴습니다. 선명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죠. 엄마, 약속 지켰어. 다현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잘 살게. 행복하게. 햇빛이 다현의 얼굴을 비췄죠.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현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웃고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현은 빌딩 1층에 작은 카페를 열었죠. 어머니가 운영하던 분식집처럼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노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죠. 어머니의 이름을 딴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다현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향이 가게 안에 퍼졌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네, 잠시만요. 다현은 웃으며 커피를 내렸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죠. 장복수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다현 씨, 잘 되고 있네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커피 드릴게요. 아이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네. 복수가 멋쩍게 웃었죠. 다현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진짜 감사해요. 그때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다 다현 씨가 해낸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아저씨한테 부탁해둔 거잖아요. 엄마도 아저씨도 다 은인이에요. 복수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죠. 사모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다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엄마, 보고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어. 오후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다현은 카운터에 앉아 잠시 쉬었죠. 1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실명 선고,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냉대, 폭력과 협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시간들. 다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혼자 힘으로. 나 해냈구나.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다현이 고개를 들었죠.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였죠.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다현은 표정 변화 없이 물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다현아, 나 좀 도와줘. 접근금지 명령 잊었어요? 신고할까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제발 한 번만. 돈 좀만 빌려줘. 진짜 힘들어. 다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 탓이에요. 나한테 왜 와요? 우리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이요? 다현이 씁쓸하게 웃었죠. 장님이랑 어떻게 사냐고 했을 때 정은 어디 있었어요? 새장가 간다고 했을 때는요?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버린 거예요. 정도, 인연도 다. 이제 와서 손 벌리지 마요. 다현은 핸드폰을 들었죠. 10초 안에 안 나가면 경찰 불러요.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문이 닫히고 민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다현은 한숨을 내쉬었죠.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다현은 가게 문을 닫았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기 전에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죠. 카운터 옆에 작은 액자를 놓아뒀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웃고 있는 어머니 사진이었죠.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 나, 다현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할게. 지켜봐줘.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죠.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다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선명하게 보이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에는 이 별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이제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다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폐를 채웠죠. 엄마, 나 행복해. 다현이 작게 말했습니다.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앞으로도 잘 살게. 바람이 불어왔죠.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현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평범한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다현은 이제 알았죠.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